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10월 첫 번째 주였던 이번 주는 증시 흐름이 뒤숭숭했죠. 중동에서 전쟁이 확전된다는 우려 속에 유가가 급등을 했고 주식시장에 압박을 크게 주었는데요. 그래도 금요일에 미국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다음 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반가운 소식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현재 미국도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의 중요도는 조금 더 올라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이번 주 지표 중에서는 가장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좋았습니다. 먼저 실업률이 4.1%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보다 0.1% 낮아졌고요. 그리고 저번 달 대비 0.1%가 또 내려오면서 현재 두 달 연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는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25만 4천 명이 고용이 되었다고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예상치보다 약 10만 명이 더 늘어났고, 그리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두 달 연속 크게 증가하면서 다시 올해 상반기 추세를 회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고용지표의 영향으로 미국이 11월에 금리를 50bp 내릴 가능성은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반대로 경기 침체 우려도 함께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경기 침체 없이 완만하게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은 더욱 커지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했는데요. 전쟁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금요일에 크게 반등을 하면서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에 미국 ETF 종목을 하나 교체를 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코덱스 커버드 콜 상품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그 상품을 스터디하다 보니까 미국의 디보라는 상품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키움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던 JPQ와 JPI를 정리하고 디보로 교체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매수하고 지금은 약간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금 더 매수할 자금은 남겨두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주가가 마이너스를 보여주면 그때 마저 매수를 하고 일단 매도했던 자금은 전부 활용할 생각입니다. 디보는 배당주와 커버드 콜을 결합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월배당 종목이고요. 배당률은 약 4.8% 정도라고 하니까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약 4%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2016년에 상장을 해서 지금까지 주가가 64% 상승했는데요. 아무래도 커버드 콜이 적용되고 있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 약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적당한 인컴과 함께 적당한 상승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았고요. 여하튼 조금 더 투자를 해보고 또 스터디도 조금 더 해보고 다음에 한번 별도 컨텐츠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투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JPQ와 JPI는 그대로 보유를 할 생각인데요. 이번 주에 배당금이 나왔지만 일단 올해 마이너스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수량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내년부터 다시 적립식으로 매달 모아가 볼 생각입니다. JPQ는 9월 배당금으로 세금을 제외하고 0.47달러가 지급이 되었는데요. 평균보다 0.1달러 더 많이 나왔으니까 이번 달 배당금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JPI는 0.33달러가 지급되면서 마찬가지로 평균보다 약간 더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JPQ의 배당률은 세금을 제외하고 8.2%, JPI는 6.1%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디보의 배당금도 받을 테니까 이제 세 종목의 성과도 간간히 비교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장을 보면 이번 주 코스피는 2569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저번 주에 겨우 2600을 회복을 했지만 거의 한 주간 80포인트가 빠지면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허탈하게 2500대로 내려왔는데 아마도 당분간은 2500에서 2700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외국인은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거의 두 달 가까이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일단 진정이 되어야 하고 순매수로 다시 전환할 때까지는 최대한 시장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국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전년 대비 1.6% 상승했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내려왔는데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은 것 같지만 그래도 기름값이 많이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폭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가가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다음 주 금요일에 10월 금리를 결정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달에 내리지 않는다면 다음 달에 내리면서 올해 25bp 정도는 인하하고 마감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어떤 결정을 할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IS의 계좌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열심히 물을 탔는데 먼저 저번 주에 종목 교체를 했던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이번 주 월요일에 주가가 또 하락하더라고요. 100주도 물을 탔었는데 그래도 금요일에 평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와서 물을 탔던 수량 200주는 매도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기말 배당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아와 삼성화재도 생각하던 주가로 내려오길래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에서 아픈 손가락인 JR리츠가 이번 주에 또 한 번 주가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3,400원대에서 200주, 3,300원대에서 200주를 매수하면서 이번 주에 400주를 추가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JR리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JR리츠는 내년 배당금으로 230원을 예고를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당분간 주가가 더 올라가기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처럼 주가가 크게 내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를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긴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배당금은 주니까 주가가 내려가면 배당률이 높아지게 되니까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이 이제 7%입니다. 개인적으로 리츠 배당률이 7%라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번 주에는 3,380원에 마지막으로 매수를 했고 다음 주에 주가가 3,280원까지 또 내려오면 200주를 매수할 생각이고요. 이렇게 100원 단위로 계속 200주씩 물을 탈 생각인데 상반기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지금 15% 넘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주가 하락이 일단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도 이번 주에 10주를 추가 매수하면서 1차 목표 수량이었던 100주를 다 채웠는데요. 현재 주가는 평단가 살짝 아래에서 위치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제가 기아차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4분기 밸류업 공시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켜볼 생각이고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혹시 주가가 95,000원을 또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조금 더 담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말 배당주인 삼성화재도 이번 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현재 평단가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배당금을 크게 확대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이번 주에 보험주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하튼 삼성화재는 이제 25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1차 목표 수량까지는 5주를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32만 5천원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마지막으로 5주를 매수하고 1차 매수는 마무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장고를 보면 현대차 우선주도 이번 주에 주가가 조금 내려왔는데요. 저번 주보다 4%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여하튼 현대차 우선주는 특별한 변수만 생기지 않는다면 일단은 20만 원을 기다리면서 천천히 보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월배당 두 종목은 약간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이너스를 보여준다면 물을 타고 또 플러스에서 덜어내는 방법으로 900주를 기준으로 관리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하나금융지주도 목표 수량까지는 이제 40주가 남아있는데 주가가 57,000원 밑으로 내려온다면 40주를 마저 매수하면서 1차 매수를 마무리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리츠 두 종목 주가만 보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한데요. 여하튼 JR리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맥쿼리 인프라만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액으로 11,430원으로 결정이 되었던데 1차 가격이 11,570원이었으니까요.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최종 가격은 140원 낮아지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주가가 11,720원으로 마감이 되었으니까 유상증자 가격이 현주가 대비 2.5% 할인된 가격인데요. 원래 유상증자 가격은 기준 주가의 2.8% 할인된 가격이었는데 현재는 유상증자 기준 가격보다 주가가 조금 더 내려온 상황입니다. 여하튼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구주주 청약을 신청을 해야 되죠. 혹시 화요일에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저는 월요일에 그냥 청약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K텔레콤을 투자하고 있는 일반 계좌를 보면 이번 주는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요. 현대차 우선주가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이제 2%대까지 내려왔는데 마이너스를 보여준다면 조금 더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에이스미국 빅테크 7 1,500주를 기준으로 관리할 생각이거든요. 다음 주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간다면 400주는 추가로 매도를 해볼 생각이고, 물론 평단가 아래로 주가가 빠진다면 또 물을 타면서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갈 생각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는 조금 더 나은 한 주가 되길 바라보고 다음 주에도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